네, 밤사이 나온 법원의 판결, 지금 뜨거운 이슈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서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관계자에 대해서 법원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양육비를 한 부모 쪽에서 안 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그렇죠. 아이 생계를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죠. 신상을 공개해서 좀 압박을 하자. 네. 근데 이게 이제 재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냐라는 측과, 그럼 아이 생계를 위해서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압박하기 위한 거였다. 이게 쟁점이 됐던 재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한 게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네. 진짜든 거짓이든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명예훼손이라고 그러고요. 정보통신망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이걸로 기소가 됐고,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꽤 오래전에 운영이 됐는데 네. 이 중에도 10차례 이상 고소가 됐어요. 대부분 구약식 처분. 약식은 뭐냐면 죄는 있는데 뭐 재판까지 할 거 없이 서류로 판결하는 걸 약식 처분이라는데, 이번에는 고소된 사건에서 서류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식 재판을 해야 되겠다. 네.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청구하면서 또 직권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이 좀 판단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결론이 지금 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상하지 못한 네. 판결이었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된 그 부모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더 높게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법상으로는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죄가 되려면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 목적으로 공익성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껏 판례는요, 공익성 요건을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하게 해석을 했어요. 명예훼손이 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사 같은 것도 명예훼손적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입증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껏 계속 유죄가 됐던 건데요. 네.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넣은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좀 이거 판단 좀 해달라. 네. 그걸 한 거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건지, 이 사람의 신상을 올린 게 잘못된 건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한 거고요. 네. 7명 배심원이 전원이 이거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무죄 네. 판결에 대해서 똑같이 법원도 그렇죠. 무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이 그리고 이익이 있다는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고, 네.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인 거잖아요. 이게 누구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목적보다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 같아요. 지금 현행법상의 양육비를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배드파더스 정도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가 재판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공공의 이익이 있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다. 비방한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사이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가 왜 있느냐? 지금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 꼴, 거의 100만 그렇죠. 명에 해당을 한다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단이 거의 지금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는 양육비 관련해서 이행 명령을 청구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령하거나 감치,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치는 30일 이내고요. 이게 사실 법적 제재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데 70% 이상이 한 번도 못 받는 사례 많아요. 이혼하면서 협의혼하고 재판이혼하면서 얼마를 주도록 하는 거는 자신의 전 배우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줬을 때 제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이나 이 사이트에 지금 올리는 건데, 또 이거 올려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양육비를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배드파더스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2억 얼마 밀렸던 걸 단번에 냈습니다. 양육비를.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돈을 주면 바로 지웁니다. 이름을. 자신의 주소라든지 신상 정보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거고요. 또 이 배드 파더스가 공익적으로 또 양육비 관련돼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법원은 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회 법안이 발의는 됐어요. 뭐 여권 발급을 막는다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니까 네. 이것도 강제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통과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외국법입니다. 외국에는 여권을 아예 안 주거나 각종 면허를 발급 못 받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형사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징역 살게 하는 경우.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자녀 관련해서. 근데 그게 외국 거를 우리 법으로 지금 양육비 이행 관련된 법률을 지금 개정을 넣어놨는데 사실 통과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요. 국가가 대신 내주고 국가가 그 사람한테 대신 지급받는 거. 이 지금 대납제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입법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은 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구청에 기부도 하고 그렇죠. 외제차를 몰고 여유가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 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내면 과태료거든요. 과태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감치 같은 거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가서 기부는 한참 하는데 자신의 자녀한테는 양육비 줘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배드 파더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다른 자녀 입장이나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노릇이고 화를 떠나서 생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뭐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 도움도 네. 요청하고 하셨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 10개의 법안들 네.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도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처리는 안 되고 있고 네. 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판결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2심, 뭐 3심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반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금융정보, 그러니까 배드 파더스가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금융정보도 공개하고 네. 또 형사처벌도 하고 면허나 여권 막고 또 대납까지 하는 그렇게 되는 법안이 다 통과가 된다면 양육비 관련돼는 아주 크게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